어서오세요. 오랜만이에요. 제가 중국에 갔다 왔는데요. 근데 중국에 있었던 거는 편집해가지고 여행 특집으로 한번 올리려고 했는데 조금 남이 저를 찍어준 게 아니고 제가 스스로 카메라를 들고 다니면서 풍경 위주로 찍었기 때문에 노잼일 것 같기도 하고 또 영상이 너무 많아가지고 아직 편집을 못했어요. 편집을 다 하면 중국 편도 올릴게요. 중국에서는 잘 살다 왔는데요. 뭐지? 중국에서 잘 살고 왔어요. 그런데 중국의 인터넷이 굉장히 느리기 때문에 제가 어떤 분한테 중국 가서 생방송을 하겠다고 했는데 약속을 지키지 못했어요. 생방송은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자, 오늘은 뭐 때문에 나타나냐면요. 오늘은 어떤 인터넷에 올라온 글을 읽어드리려고 나타났어요. 머리가 뻗쳤군요. 어떤 글을 읽어드릴 거냐면요. 짠! 여름 글인데요. 일단 원작자한테 허락은 맡았는데 제가 이 글을 읽기에 앞서서 말투가 이 글에 읽는 말투 그대로 읽을게요. 제가 작성자인 것처럼. 제가 작성자는 아닙니다만 이 글은 페미니즘에 관련된 글이고요. 한번 읽어볼게요. 제목은 뭔지 까먹었어요. 안녕! 피에르 브루디베라는 학자가 말한 아비투스라는 개념에 대해 얘기하고 싶어서 왔어. 너희들이 꼭 읽어줬으면 좋겠어. 일부 단어들은 제가 수정했어요. 스스로 동안 화장을 좋아하고 노브라는 왠지 거북하고 또 청순하고 수수한 혹은 아이 같은 스타일링을 예쁘다고 느끼는 사람들 많을 거야. 혹은 모성에 대해 존경심을 품어왔거나 나도 그래. 아무튼 페미니스트들이 불편하다고 말하는 것에 대해 나는 그걸 좋아해서 하는 건데 내가 왜 여혐종자야? 내가 좋아해서 하는 건데 무슨 상관? 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특히 꼭 봐줘. 여기부터는 이철우 교수님의 논문에서 따온 거라고 하네요. 불평등한 사회 질서는 이념적으로 도전을 받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를 비판한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한층 위의 의식 속에서는 이를 비판하면서도 실천의 차원에서는 그에 따르며 살고 있다. 그들은 그러한 질서를 받아들이는 것이 자기 자신에게 유리한지를 면밀히 계산하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 그들의 믿음은 일상적인 삶에 녹아들어 있어 특별히 의식적인 계산이 없이도 수능적 행동을 유발한다. 이처럼 사회성원들의 취향이나 느낌, 감각 속에 틀어박혀 그들의 행동을 촉발하고 규제하는 실천의 원리를 브루디베는 아비투스라고 부른다. 우리는 각자가 속한 집단의 오랜 삶 속에 축적된 사고방식과 습관, 즉 아비투스를 물려받고 그에 따라 행동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주어진 질서를 재생산해낸다. 이는 사회학에서 사회화라고 부르는 과정의 한 측면이다. 사회화는 인간이 상징들을 매개로 다른 사람들과 상호작용함으로써 세계에 대한 공통의 표상과 관념을 습득하고 자기에 대한 자리매김과 주어지는 역할을 내면화하는 과정이다. 목적 합리적 동기로 손익을 계산하는 인간 역시 사회화를 통해 자기의 선호를 가지게 되고 이를 추구하는 방식을 알게 되는 것이다. 즉, 목적 합리적인 행위자가 추구하는 목적과 그것에 대한 선호는 오랜 집단적 삶의 경험이 축적되어 만들어지는 아비투스의 소산이지 자연 상태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참고로 아비투스라는 단어는 habit, 습관이랑 같은 어원에서 출발해. 이해가 되지?
우리가 뭐가 예쁘고 좋아 보이고 뭔가를 하고 싶다고 느껴지는 감각 자체가 절대 자연적인 게 아니라 사회화를 통해 습득된 거지. 한번 생각해보면 자기 가슴을 부끄러워하고 가슴을 가리는 거, 노브라가 이상해 보이는 거, 어떤 국가에 가면 노브라 하고 다니는 사람들 아무렇지도 않아 해. 남자인 친구들과 쉐어하우스를 하면서 대놓고 훌렁훌렁 브라자를 벗어서 예쁘게 개어놓기도 해. 중학생 땐가 고등학생 때 배웠던 한국 소설 기억나? 여자들이 가슴은 대놓고 내놓고 다니는데 주인공인 여자애가 물동이를 이고 가다가 남주인공이 보이니까 배꼽을 가리려고 어맛 하다가 물동이를 떨어뜨린다? 같은 한국인데도 그 시대에서는 가슴은 부끄럽지 않은 부위인데 배꼽을 보이는 게 오히려 수치스러운 것이었어. 그래도 난 내가 노브라 싫어서 안 하는 건데? 난 내가 내 가슴이 부끄러워서 그러는데? 그게 왜? 라고 대답해야 할까? 우리나라 화장이 요구하는 동안, 순한, 착한 얼굴이랑 외국 화장이 드러내는 섹시함, 개성, 성숙미를 비교하는 글에서도 나는 동안 화장이 예뻐서 하는 건데 그걸 보고 왜 그래?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 그게 아니라 우리가 그걸 예쁘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사회의 산물이고 또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거를 재생산해내고 있는 거야. 여기서 중요한 건 아비투스의 소산으로서 우리는 피해자이면서도 또 동시에 끊임없이 구조를 재생산해내는 가해자일 수도 있다. 이런 거지. 글쓴이인 나만 하더라도 청순한 원피스나 한국식 화장을 굉장히 선호하고 또 입고 다니고 있어. 그런데 중요한 건 그럼으로써 우리가 구조를 재생산해내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걸 스스로 인지는 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는 자라나면서 잘 사회화가 된 사람들로서 아비투스에 따라서 선호를 느끼고 행위를 하는 것을 평생 벗어날 수는 없어. 그러나 내 선호와 내 생각들이 구조적인 불평등을 그대로 가져와서 재생산하는 게 아닌가 스스로 되묻고 더 나아가서 내 행동들의 책임을 스스로 지고 변화를 추구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 아래는 티스토리에서 따왔어. 아비투스와 페미니즘을 같이 서술한 글이지. 곧 아비투스는 당연한 것으로 인정된 성향체계의 형태로서 사회구조가 체화된 것을 의미한다. 문화 관습에 의한 오인임에 지나지 않는 현상을 자연스러운 인지나 신체의 필연적 소산으로 생각하게 한다. 1950년대에 강조된 아비투스 그리고 모성. 식민지로 황폐화된 상황에서 광복이 되었지만 다시금 전쟁이라는 한계 상황을 겪은 50년대 한국 소설에 나타난 여성상은 모성이 강조된 형상을 띈다. 그것은 아비 부재의 전쟁 상황에서 아버지의 자리를 대신하는 존재로 어머니가 설정되고는 하기 때문이다. 잠깐만요. 모성애를 강조하고 어머니는 숭고해 하고 찬양한 것도 마찬가지야. 좋은 어머니가 되고 싶다고? 지금 그게 자연적인 것일까 생각해봐야 해. 자궁이 있다고 해서 다 좋은 어머니가 되고 싶은 건 아니야. 사회가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좋은 어머니가 되고 싶었던 거지. 이번에는 우에노 치즈코님의 여성 혐오를 혐오한다 중에서 따와봤어. 이걸 읽고 아비투스에 대해서 배운 이후로 머리가 정리된 느낌이 들었어. 사람은 여성이 될 때 여성이라는 범주가 짊어진 역사적 여성 혐오의 모든 것을 일단 받아들인다. 그 범주가 부여하는 지정석에 안주하면 여성은 탄생한다. 그러나 페미니스트란 그 지정석의 위화감을 느끼는 자, 여성 혐오에 적응하지 않은 자들을 가리킨다. 때문에 여성 혐오로부터 출발하지 않는 페미니스트는 없다.
페미니스트가 된다는 건 이 여성 혐오와의 갈등을 의미한다. 여성 혐오를 가지고 있지 않은 여성, 그런 여성이 있기나 한다면 그런 여성에게는 페미니스트가 될 필요도 이유도 없다. 때때로 난 내가 여자라고 하는 사실에 얽매여 본 적이 한 번도 없어 라며 고집하는 여자들이 있는데, 그 말을 다른 말로 번역하면 나는 여성 혐오와의 대결을 줄곧 피해왔다 라는 의미로 해석하는 게 적절할 것이다. 자, 이번에는 어떤 링크가 있었는데요. 링크는 여기 그 인터넷 사이트 주소가 들어가 있어서 링크는 지웠고요. 제목은 이런 글이었어요. 만약 당신이 정조를 잃는 순간에 목숨을 던지라고 하면 던지겠습니까? 이거는 그 어떤 강사인 것 같아요. 최태성 씨의 강의 중에 나왔던 것과 관련된 글인 것 같아요. 예전에 여성들은 정조를 잃는 순간 목숨을 던지라고 하면 기꺼이 던지겠다고 얘기했었어. 주변에 총칼을 들고 있는 남편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냥 당연하게 기꺼이 던지는 게 옳다고. 또 그게 아름다운 여성이라고 생각했어. 그에 대해서 최태성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셔.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은 과연 이 여성 스스로의 생각일까요? 아니면 누군가의 생각일까요? 어렵지 않죠? 이것은 그 시대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만들어낸 남성 이데올로기가 주입된 결과란 말이에요. 그 여성은 그것이 옳다고 생각을 하면서 그것이 자신의 생각이라고 이야기하겠지만 그것은 자신의 생각이 아니란 말이죠. 남성 중심의 사회가 만들어낸 하나의 결과물을 자신의 생각이라고 생각할 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제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여러분들의 생각은 과연 여러분들의 생각입니까? 요거는 제가 영상으로도 봤었어요. 유튜브로. 이분이 말씀하신 거. 다시 정리하자면 나는 우리의 선호 자체가 틀리다 라고 말하고 싶은 게 아니고, 우리가 내 개인의 선호 혹은 자연스러운 욕망 아니면 내가 잘 생각하고 결정 내린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들이 어떤 사회적인 불평등으로부터 온 건지 생각할 수 있어야 해. 그래서 무조건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게 아니고, 적어도 내 선호가 어디에서 온 건지 비판적으로 사고할 줄은 아는 게 지적인 사람이 아닐까? 그리고 만약에 그 선호를 바꾸기가 힘들다면 다른 방면으로라도 자신의 재생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해. 이건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나는 여전히 한국식 화장을 하고 다니고 테니스 스커트도 예뻐 보여. 그렇지만 재생산에 대한 책임을 지기 위해 여러 방면으로 불평등한 것들을 변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어. 아니면 적어도 이 화장을 하고 이런 옷을 입으면서도 주변 사람들에게 이것이 여성을 어리고 순하게 만들려는 사회의 소산일 수도 있다고 말하고 있어. 이 글은 여기에서 끝이 났는데요. 어떤가요? 저는 이 글 보고 너무 전곡을 찔리고 마음에 드는 글이었어서 이거 그 글쓴이한테 허락을 받고 유튜브에서 올리기로 했어요. 사실은 저도 아주 청순한 복장과 화장을 좋아하고 즐기는 사람인데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여성이라는 사회적인 약자의 위치에 있잖아요. 그런데 그 약자들이 자기 반성을 하고 검열을 하고 있다는 게 약간은 씁쓸한 마음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우리는 약자기 때문에 반성할 필요가 없다 이런 건 아니고, 여성뿐 아니라 남성들도
여성, 남성 모두가 끊임없이 반성하고 검열을 하게 됐으면 좋겠어요. 요즘에 읽은 글 중에 아주 마음에 드는 게 많았는데요. 너무 다들 분량이 많아서 상대적으로 짧은 이 글로 오늘은 가지고 와봤어요. 내일 아버지 환갑인데요. 환갑 파티가 있는데 제가 계속 중국에 있느라고 아빠 선물을 하나도 생각도 안 했고 준비도 안 했어요. 이제 큰일 났어요. 자, 그러면 아빠 환갑 파티 준비도 할 겸 우리 어저께 여기 뒤에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여기 그 이젤이 놓여져 있죠. 페인팅 위에 얹어져 있고 저거 어젯밤에 한 것도 아직 편집이 다 안 끝났고 또 중국에서 중국에서 보낸 날들에 대한 편집은 아직 시작조차 안 했고 할 일이 산더미네요. 당장 내일부터 저 일도 재개하는데 그러면 큰 부담감을 안고 힘을 내면서 가보겠습니다. 이 영상도 좀 편집해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 책읽녀 예니밍 책읽녀 반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만나요. 다음 시간엔 조금 가벼운 걸로 들고 와볼게요. 안녕. 슬슬. 그리고 원글쓴이한테 너무 고마워요. 이렇게 좋은 글도 써주고 또 제가 영상으로 읽어서 올리겠다고 했을 때 흔쾌하게 제가 누군지도 모르면서 흔쾌하게 허락을 해줘서 정말 고맙고요. 이제 진짜 갈게요. 안녕. 슬슬.